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로운 땅이 불과 며칠 사이에 완전히 다른 체제의 소나기에 놓이게 된다면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될까요?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 이 아득한 상상은 우리 민족에게 그야말로 숨통을 조여오는 잔혹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저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6.25 전쟁 초기의 참혹한 이면, 즉 북한군이 남한의 여러 지역을 점령했을 당시 그곳에서 어떤 충격적인 변화와 피할 수 없는 비극이 펼쳐졌는지 생생하게 들여다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고요했던 한반도는 갑작스러운 포격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죠. 북한군의 기습적인 남침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평화로운 일상을 앗아갔습니다. 미처 대비할 틈도 없이 밀려드는 전차 부대와 무장 병력 앞에서 대한민국 국군은 속수무책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수도 서울은 전쟁 발발 3일 만에 적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한강 다리가 폭파되면서 피난길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수많은 서울 시민들은 고향을 등진 채 정처 없이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의 절규가 뒤섞인 피난 행렬은 전쟁의 비극적인 서막을 알리는 듯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군의 붉은 깃발을 단 탱크들이 서울 시내로 진입하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이 땅의 주인은 바뀌었고 점령된 지역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강요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은 점령지마다 인민위원회라는 이름의 새로운 행정기구를 서둘러 설치했는데요. 이는 기존 남한의 행정체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자신들의 공산주의 체제를 강제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죠. 인민위원회 사무실에는 김일성의 초상화와 붉은 깃발이 걸렸고 주민들은 순식간에 낯선 체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가져온 가장 비극적인 변화는 바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었습니다. 북한군은 남한 사회의 기득권층으로 분류되던 지주, 자본가, 그리고 우익 인사들을 반동으로 지목하며 무자비하게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재산은 강제로 몰수되었고 심지어는 인민재판이라는 이름 아래 어떠한 정당한 절차도 없이 직결 처형이 자행되기도 했습니다. 군중 앞에서 죄목이 낭독되고 무고한 이들이 끌려가 총살당하는 광경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죠. 공포에 질린 주민들은 그저 숨죽인 채 이 모든 비극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지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지주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졌고요. 이 모든 과정은 점령지 주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무력감과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점령기의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은 점령지역의 젊은이들을 위용군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징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 아닌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강요된 입대였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선으로 끌려가거나 군수 물자를 운반하고 노동에 동원되는 고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떠나가는 아들, 남편, 형제를 붙잡고 울부짖었지만 그들의 호소는 메아리 없는 외침일 뿐이었습니다. 동시에 주민들에게는 공산주의 사상교육이 강제되었죠. 인민군 병사들은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남한 체제에 대한 비판과 공산주의 이념의 우월성을 주입했습니다. 강압적인 선정과 세뇌 교육 속에서 많은 이들은 사상적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과연 무엇이 옳은 길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이렇게 젊음은 이념의 희생양이 되었고 개인의 자유는 철저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젊음은 이념의 희생양이 되었고 개인의 자유는 철저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점령기의 비극은 단순히 사상교육이나 강제 징집에만 국한되지 않았죠. 평범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마치 폭풍우를 만난 작은 배처럼 순식간에 모든 것이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가장 먼저 닥쳐온 변화는 바로 생존과 직결된 식량 문제였습니다. 주민들은 배급소 앞에 길게 줄을 서야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턱없이 부족한 식량뿐이었죠. 쌀 한 톨, 보리 한 줌이 귀해진 시절,
굶주림은 일상이 되었고 가족의 식탁은 날마다 초라해져 갔습니다. 아이들의 칭얼거림과 어른들의 한숨이 뒤섞인 배급소 풍경은 당시의 절박하고 궁핍했던 삶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이었을 겁니다. 동시에 화폐 개혁은 또 다른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북한군이 점령한 지역에서는 남한 화폐가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고 북한 화폐가 강제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죠. 애써 모아두었던 저축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고 시장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들의 삶을 더욱 옥죄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몸뿐인 사람들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렸고 물건을 사려고 해도 돈이 없고 돈이 있어도 살 물건이 없는 기막힌 상황이 반복되며 경제적 무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궁핍함 속에서도 주민들은 언제나 감시의 눈초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인민군의 감시는 숨쉬는 공기처럼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었죠. 누가 반동으로 지목될지, 누가 밀고자가 될지 알 수 없었기에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조심스러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가 생사를 가릴 수 있었으니 모두가 숨죽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얼음 위를 걷는 듯한 불안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는 존재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어떤 이들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몰래 라디오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너머로 들려오는 남한방송은 그들에게 바깥 세상의 소식과 함께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작은 위안을 전해주었을 겁니다. 때로는 낡은 집 벽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태극기를 꺼내 몰래 바라보며 언젠가 다시 자유를 찾을 날을 꿈꾸기도 했죠. 이런 소극적인 저항이야말로 당시 주민들이 놓지 않았던 마지막 자존심이자 암흑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으려 했던 간절한 염원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희망마저도 이념의 광기 앞에서는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특히 이 시기, 보도연맹 사건과 같은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연맹은 해방 후 좌익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전향시켜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단체였지만 전쟁이 발발하자 북한군 점령 지역에서는 이들을 반동으로 몰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데 이용되었죠. 심지어 북한군이 퇴각하는 과정에서는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더 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과거의 사소한 연루만으로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차가운 땅에 묻혀야 했던 것입니다. 이념의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짓밟았고 공동체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점령기는 단순히 물리적인 지배를 넘어 사람들의 영혼과 일상을 파괴하는 잔혹한 시간이었죠. 식량 배급줄에서 느껴지는 굶주림, 시장에서 무용지물이 된 돈의 무력감, 그리고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이념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벌어진 참혹한 현실이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념의 광기는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군과 국군의 반격이 거세지자 북한군은 자신들이 저지른 잔혹한 범죄의 흔적을 지우려 더욱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죠. 퇴각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반동이라 낙인 찍었던 수많은 양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며 자신들의 손에 묻은 피를 감추려 했습니다.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린 듯 마을마다 울부짖음과 절규가 끊이지 않았고 무고한 생명들은 이념이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한 줌의 먼지처럼 사라져갔습니다. 이 짧은 점령기는 단순히 영토를 빼앗고 되찾는 물리적인 전투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삶과 가족의 울타리,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영혼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린 참혹한 비극이었죠.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과거의 사소한 연루만으로 소중한 생명들이 차가운 땅에 묻혀야 했던 그 순간들. 인간의 존엄성은 철저히 짓밟혔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결코 아물지 않을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새겨졌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눈에 보이는 폐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불안감, 가족이 해체되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절망감은 고스란히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 되었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배급줄에 서야 했던 기억, 피땀 흘려 모은 돈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허탈감, 그리고 밤마다 악몽처럼 찾아오는 공포는 그들의 일상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이념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벌어진 참혹한 현실이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짧은 점령기가 우리 민족에게 남긴 상흔은 너무나도 깊어서 세월이 흘러도 쉬 지워지지 않는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적인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6.25 전쟁 당시 북한에 점령된 남한 지역의 참상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분단된 한반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언제든 다시 닥쳐올 수 있는, 혹은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현실의 경고등과도 같은 존재죠.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광기와 폭력이 얼마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었는지, 그 처절한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어진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희생과 아픔 위에서 겨우 피어난 꽃과 같다는 것을요. 이념의 잣대로 서로를 비난하고 갈라서는 대신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비극을 통해 우리는 미래의 평화를 위한 지혜를 얻어야 하지 않을까요? 전쟁의 상흔은 결코 과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거쳐 흐르며 우리 사회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때로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시의 아픔이 우리 사회의 특정 갈등이나 문제의 씨앗이 되어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념의 대립이 빚어낸 비극이 현재 대한민국 사회와 우리 개인에게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참혹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평화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깨지기 쉬운 유리와 같으니까요.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는 더 이상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북한군이 퇴각한 후 폐허가 된 남한 사회는 이 깊은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다시 일어서려 노력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전쟁 이후의 혼란 속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분투했던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